지금 블라인드만 봐도 삼전 한익의 생선직으로라도 가고 싶다라는 글은 넘치지만 이공계 가서 박사까지 할 거리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노력주의의 종말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노력주의는 종말될 대로 종말됐고 한탕주의는 퍼질 대로 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현식당입니다. 하이닉스가 뜨겁죠. 하이닉스. 왜 뜨겁냐? 돈을 많이 주니까. 성과급을 6억씩 7억씩 준다. 그래서 요새는 원래 의치한 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반까지 반도체 계약학과까지 들어가는 정도로 결국에는 하이닉스에서 돈을 많이 뿌리니까 모든 것은 돈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게 그런 의치한 약수 뭐 이쪽이니까 가는 건데 반도체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좋은 일이지. 의대 가서 외과, 정형외과 하는 것도 아니고 의대 가서 우리나라 피부 미용 시장, 우리나라의 레이저 시술의 단계를 업그레이드만 시킬 바에는 반도체로 몰려가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2주 전쯤에 삼전 한익 성과급 잔치가 이공계 몰락의 가속 페달인 이유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게 블라인드에서 꽤나 화제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분이 쓰신 거예요. 자, 글을 한번 내용을 같이 볼게요.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성과급 터지는 거 보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나도 저기 갔어야 했는데라며 한탄하죠. 삼전 한익 노조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받아야 이공계가 산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건 이공계 대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섹터 뽑기에 성공한 보상일 뿐입니다. 솔직히 지금의 보상체계가 이공계에 피나는 노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파도를 잘 탄 것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대학에서 밤샘하며 최신 기술 연구하고 남들 놀 때 박사학위 따려고 고생한 사람이나 회사에서 시키는 루틴한 업무하는 사람이나 보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산업군 하나 잘못 고르면 평생 공부한 박사가 호황기 산업의 고졸 생산직의 성과급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대체 누가 미쳤다고 노력을 하고 학문의 길을 가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라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메모리를 안 골랐을까라며 운을 탓하게 됩니다. 지금 블라인드만 봐도 삼전 한익의 생산직으로라도 가고 싶다라는 글은 넘치지만 이공계 가서 박사까지 할 거리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노력주의의 종말입니다. 개별 주체의 치열한 연구보다 어느 줄에 서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면 누가 힘든 연구실에 남으려 할까요? 노조에서는 이공계를 위해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자기들 돈 많이 벌려고 만든 억지 논리에 가깝습니다. 진짜 이공계를 살리고 싶다면 특정 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전 직군의 돈을 다 뿌릴 게 아니라 핵심 인력을 확실하게 대우해서 사람들이 노력할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 이분의 논리는 뭐냐 하면 마이스터고 나와서 고졸로 생산직 들어가가지고 그냥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성과급 잔치에 그 고졸 생산직들이 6, 7억을 받는데 다른 섹터의 박사급 연구직 인력들은 그들이 6, 7억 받는 것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학문이 정말 쓸모가 없구나. 하이닉스 생산직만도 못하구나 라는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공계 박사를 더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제가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글에서의 제가 발견한 오류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부분. 지금 블라인드만 봐도 삼전한익의 생산직으로라도 가고 싶다라는 글은 넘치지만 이공계 가서 박사까지 할 거리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공계 박사까지 가는 분들을 보면요. 물론 호황되는 산업을 가기를 좋아하고 그런 연구를 고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만난 박사님들은 물론 돈 벌면 좋긴 한데 이공계 박사까지 한다는 거는 단순히 돈이 1순위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을 대우해주고 연구적 성과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돈을 받고 선순환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이공계 박사를 가는 사람들이 돈만 보고 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지금 예시를 든 게 블라인드라는 거예요. 블라인드만 봐도 삼전한익의 생산직으로 가고 싶다라는 애초에 이공계 가서 박사까지 하고 싶은 분들이 블라인드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쓸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노력주의의 뭐 종말이다 라고 하는 거는 논리비약이 크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 글이 완전히 틀린 글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게 실제로 뭐 첫 번째 배댓은 이거예요.
이런 성과급 체계 가진 곳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음? 구글, 엔비디아 이런 회사 예시로 들고 오는데 거기는 불필요한 인력들 이메일 통보로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곳 아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뭐 자르기도 힘들어 성과급도 고졸 생산직 학사직원 박사연구원 엠빵에 이게 이공계 발전을 위해서 만든 방향인지 전혀 모르겠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국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몇천 명씩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AI 때문에 그냥 몇천 명씩 막 잘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규직에 들어가면 그렇게 자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외는 그렇게 성과급을 몇 억씩 주는 대신에 구조조정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단순한 고졸 생산직에게도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뭐 동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댓글은 뭐냐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구글 페북의 SWE AI 분야 고연병 엔지니어가 미국 이공계 몰락이라도 시켰냐? 지난 20년 CS로 인재들이 다 몰렸구만. 한 10년 전 일루미나라는 바이오 회사가 잘 나갈 때 거기 고졸 랩 테크니션이 운전하는 우버를 탔는데 본인 RSU 잔고가 200만 불을 넘었다고 자랑하더라. 박사 마치고 그보다 적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 뻘소리 하지 말고 차나 잘 만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삼성도 핵인은 돈 더 줘. 다만 그걸 공개 안 해서 그런 거지. 핵인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다니시는 이분은 이미 삼성 같은 것도 핵인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은 박사연구원 성과급 10억 받았다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고졸 생산직이 성과급 몇 억 받았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한탕주의가 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 이거야. 이공계를 가서 박사를 해서 이 나라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머리를 가지고 고졸 마이스터고나 나와서 생산직만 하면 몇 억 벌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탕주의에 자기들의 능력을 썩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할게요. 제 채널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오히려 그 정도의 진짜 막 뭐 박사급을 할 수 있는 지적 열의와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마이스터고에 가서 생산직을 가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어쩌다 보니까 주변에 좀 개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정교해서 놀았거든요. 정교 5등 안에 들고.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짜 특목고를 갔는데 거기가 모든 열의를 잃었어. 난 대가리가 빠가구나. 적어도 이 입시라는 환경에서 난 대가리가 빠가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입시라는 그 환경 안에서 똑똑한 친구들도 있었고 입시라는 환경을 좀 벗어놔도 쟤는 나랑 다르다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어디를 갔느냐? 대부분 의대를 가고 싶어하고 의대를 갔고 또 서울대도 가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의 마찬가지였죠. 근데 갑자기 하이닉스에서 돈을 많이 준다. 반도체가 돈이 된다. 그리고 아마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할수록 반도체는 계속해서 돈이 돌고 반도체 섹터에는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에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 이제는 반도체 섹터로 들어갑니다. 그럼 갑자기 이것 때문에 노력주의가 종말이 되고 한탕주의가 되느냐? 이미 대한민국에서 노력주의는 종말될 대로 종말됐고 한탕주의는 퍼질 대로 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진짜 논리적이면 미국 일본에서 생산직은 뭐 정해진 금액만 받고 성과급이 없고 핵심 인재들만 성과급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이 뭐 사회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의치한 이외에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섹터가 존재하는 게 알려졌던 것만으로도 전 우리나라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한 번에 이상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삐뚤삐뚤하게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우당탕탕 돌아가면서 좋아져요. 지금 하이닉스가 돈을 뿌리는 방식, 촌스러울 수 있어요. 고졸 생산직이 거기 그냥 존재하기만 한 이유만으로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어차피 그래요. 누군가가 봤을 때 저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단 이유 하나만으로 초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징징거리면서 참치김밥을 사 먹는다는 투덜거림을 할 수 있는 사치를 부려요. 제가 운이 좋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뽑기 운이 개우져서 뭐 아프리카도 아니라 그냥 저기 중국의 저기 조그만 성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서 좌표 하나 잘못 지켜져가지고 태국 시골에 태어난다. 제가 태국에서 2달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결국에 모든 것이 공평하고 이상적으로 돌아가고 아주 최적의 보상 체계와 이런 걸 통해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은 그냥 우당탕탕 쿠당탕탕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의치한 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산업군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가리가 정말 좋은 0.1%의 인재들이 의무감 하나만으로 이공계에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돈을 보고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돈이 쏟아지는 곳에 사람들은 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요.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근데 적어도 그냥 머리는 정말 좋고 평범하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반도체에 가서 돈 벌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뭐 노력주의가의 종말이니 뭐 한탕주의가 퍼질 거라느니 이런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사회의 발전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좀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이거에 대해 지금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뭐 막 현대자동차, 다른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하나토탈에너지, 현대마린솔루션, 뭐 부산교통공사, 보통 이 블라인드에서 직장 내걸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 그 직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돈 많이 받거든요. 제 친구도 현대자동차 다녀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충분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들도 어떤 의미로는 좀 빡치는 거죠.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도 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기 고졸 생산직만큼 돈 못 버는 거에 현타 많이 온다. 결국에 이거는 구조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본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 공부를 했을 때 받는 보상이 예상이 됐어야 되는데 저들보다 보상을 못 받는 분노도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좀 문제였던 이유가 예정된 보상 체계가 너무 뻔했어요. 잭팟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잭팟이 터지는 곳이 너무 없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물론 극소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그들도 뭐 사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진짜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또라이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엑시트를 하면서 몇백억을 얻고 이런 일들이 정말 왕왕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정말 정말 적거든요.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창업이 아니라 그냥 루트가 너무 정해져 있는 거야. 어느 정도 계산되고 예정된 루트가 있는 거야.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내가 서영고 서성한을 갈 거고, 서영고 서성한을 가서 어느 정도 대기업에 갈 거고, 그럼 난 얼마 정도를 살 거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기 삶에 대한 프라이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남들보다 잘 사느냐예요. 남들보다 잘 사느냐. 내가 눈 옆에 보이는 인간들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느냐.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대성을 벗어나야지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죠. 극소수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을 때 이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보상을 받는다는 건 남들보다 나은 보상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이번에 AI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의 말도 안 되는 붐을 통해서 이 보상 체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걱정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 이 보상 체계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공부한 이공계 박사들이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왜? 이공계 박사들은 우리보단 공부 더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이고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이니까 그럼 인정을 하는데, 고졸 생산직 따위 공부도 하나도 안 한 놈들이 그런 돈을 받는 게 사실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실제로 뭐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의도 뭐 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방식의 깨짐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상된 보장 체계를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보상이 생겨버렸어요. 고졸 생산직이 반도체를 통해서 6, 7억을 받아. 한국 사회는 변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또 누군가 젊은 친구들 중에 머리가 깨어있는 친구들이 이 변수를 보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길이 막 생기고 있네. 물론 AI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체할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는 대부분의 노동이 대체된다면 어떤 경제적인 여파가 발생할지 계산할 순 없지만 새로운 루트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공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혹은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그러면 우리 성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이 루트에서 벗어나는, 야, 섹터만 잘 선택하면 고졸도 돈 많이 버는데? 잘 사는데? 섹터만 잘 선택하면 대학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 흐름이 한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채널 초반에 시작할 때도 6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얘기한 거거든요. 공부 별로 안 중요해질 시대가 온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 잘 고르면 인생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 아니, 그리고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제가 거의 진짜 6, 7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당연히 안 듣죠, 씨. 당연히 안 듣지. 이런 평범한 새끼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하지만 전 이제 슬슬 제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한국 사회에 말도 안 되는 변수, 대졸, 고학력자, 대기업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이런 변수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보상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핵심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이 받으면 좋고, 그리고 핵심 인재분들이 그래도 몇 억 더 받지 않을까요? 기존 연봉 계산해서 성과급 나누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블라인드에 쓰신 이 현대자동차 분의 말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